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9월 21일 챔피언스리그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레알 마드리드 유니온 베를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5승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며 10득점 3실점으로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통산 챔피언스리그 참가한 기록은 52번으로 우승 13회, 준우승 3회로 강한 전력을 가진 팀입니다. 최근 5경기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레알은 한 경기를 제외 모든 경기에서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현재 아주 무서운 흐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주포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며 생각보다 전부터 선제골을 허용하고 경기가 꼬이는 양상이 잦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5경기 중 3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3골 모두 전반전에 허용하며 전반에는 경기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챙기며 어떻게든 승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편 밀리탕의 이탈과 공중볼의 소극적인 케파의 성향을 생각하면 공중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유니온의 전술에 실점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해 보입니다. 레알은 이번 경기 유니온을 상대로 400의 형태를 사용하며 카르바알이 풀백으로 측면 돌파를 담당할 것이고 중원의 카마빈가와 발베르데가 탄탄한 유니온의 중원을 많은 움직임과 킬패스로 빈 공간을 노릴 것입니다. 다만 유니온의 중원을 쉽사리 뚫지 못하게 된다면 역으로 레알의 비어있는 중원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중원에서 통한 측면으로 가는 전진 패스와 높은 크로스를 허용하며 레알의 약점을 노릴 것입니다. 한편 이번 경기 레알의 부상자로 쿠르투아, 비니시우스, 밀리탕, 빌레르 등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력에 손실이 있는 레알입니다. 유니온 베를린은 리그 2승 2패로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통산 챔피언스리그 참가 기록은 이번이 처음으로 구단 역사 첫 챔피언스리그입니다. 현재 유니온은 리그 개막 전 대승을 이어 다름슈타드를 상대로도 대승을 기록하며 2연승을 달리고 있었지만 최근 저하된 공격력과 문제가 많아진 수비력으로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볼프스부르크의 언더독 운영에 말렸지만 또 고젠스가 헤더로 골을 넣으면서 공중볼의 힘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 상대인 레알이 생각보다 공중볼 경합에서 50% 미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등 유니온이 노려볼 수 있는 요소는 확실히 있고 이런 장점을 살려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기록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의 중원 집중형 포메이션을 캐디라가 없는 상황에서 100% 제어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경기 케다라와 세퍼, 로렌츠델 등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은 이번 대회에서 통산 첫 번째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현재 두 팀이 보여주는 분위기는 매우 상반되어 있고 두 팀의 전력 차이도 상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레알은 팀의 주축 선수 일부가 이탈한 상황이고 팀의 약점인 공중볼 경합에서는 유니온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온도 케다라가 이탈한 상황으로 완전한 전력을 구사할 수는 없고 레알의 공격적인 움직임과 패스 등 지역 방어가 얼마나 유지되는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레알은 일방적인 공격으로 점유율과 슈팅 등 경기 자체는 리드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번 경기 유니온을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리그 3승 1무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통산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록은 6회로 가장 최근 우승은 2019-20 시즌입니다. 맨유는 리그 2승 3패로 13위에 위치해 있고 현재 부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통산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3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뮌헨은 최근 4경기 3승 1패로 아직 패배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공격력은 걱정 없는 모습입니다. 팀에 케인이 합류했고 그나브리, 무시알라, 사네의 이선 화력 지원으로 아주 강한 공격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비라인의 중심으로는 김민재가 있는데 이미 나폴리에서 작년 챔피언스리그를 경험했고 올해는 우파메카노와 함께 포백을 통솔할 예정입니다. 고레츠카와 키미가 버티는 뮌헨 중원과 카세미로, 에릭센 메뉴의 미드필더 싸움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메뉴의 카세미로가 연이어 부진에 빠져 선발에서 제외해야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 그의 빈자리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메뉴는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뿌려주는 양질의 패스를 최전방 스트라이커 호일론이 마무리 짓기에는 아직까지 증명한 경기가 없습니다. 게다가 측면에서 든든한 완비사카마저 부상으로 전력을 이탈했고 이적생 암라바트 역시 아직 데뷔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메뉴는 현재 말 그대로 부상으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라파엘 바란이 무너지며 포백 전체의 안정감이 사라져버렸고 완비사카, 메이슨 마운트, 루크 쇼 등 레귤러 자원들도 빠진 상황입니다.
지난 브라이튼을 상대로 보여준 헐거운 압박은 분데스리가에서도 탑클래스인 미넨의 다채로운 공격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측면에 속도감 있는 돌파를 맨유 풀백들이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측면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래시포드의 스피드가 건재하지만 피지컬은 물론 속도까지 빠른 김민재가 지키는 미넨 수비진이 호락호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케인 역시 오랜만에 상대하는 잉글랜드 클럽에게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줬던 깔끔한 침투와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통산 전적에서도 최근 6경기 4승 1무 1패로 미넨이 맨유를 상대로 압도하고 있고 특히 홈에서는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양팀 모두 지난 라운드 리그에서 주춤했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강호 레버쿠젠에 2대2 비기며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 맨유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 아스날, 브라이턴전 2경기 연속 3실점을 허용하며 2연패를 당했고 약체 노팅엄 포레스트도 극적으로 이겼던 기세도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현재 두 팀의 전력차와 분위기, 부상자, 홈이라는 이점 등 모든 것을 고려해본다면 뮌헨이 모든 방면 앞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뮌헨이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경기 아스날 PSV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아스날은 리그 4승 1무로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스날은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가 2016 시즌이었는데 무려 6년 만에 복귀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스날은 최근 5경기 4승 1무로 패배가 없고 득점력 또한 좋은 모습입니다. 아스날은 이번 시즌 매우 공격적인 모습인데 풀백들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 공격에 힘을 보태고 있고 공격형 윙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공격 지역에서 많은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스날은 일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 아이트호벤을 상대로 경기를 치러야 하고 이번 경기가 끝나면 토트넘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부담스러운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트호벤은 지난 시즌 유로파에서 덜미를 잡힌 적이 있어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사카, 웨데고를 포함해 주전 수비진들이 대부분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로테이션을 돌리기에는 지난 시즌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아이트호벤에게 덜미를 잡힌 기록이 있기에 체력적 부담감을 감안하고 이번 경기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 체력적 부담감을 안고 있는 아스날은 팀의 핵심 선수인 마르티넬리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가능한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마르티넬리가 경기에 출전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마르티넬리의 빈자리를 채워줄 선수가 없기에 엄청난 전력 손실일 것입니다. 다만 부상의 의심으로 직전 경기 이번 경기를 위해 이른 시간 교체를 했는데 선발 출전을 못하더라도 후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 보입니다. 또한 토마스 파티, 팀버, 엘레니 등이 부상으로 여전히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에이트오버는 리그 사전 4승으로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에이트오버는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데 리그 4경기 동안 득점은 13득점으로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고 실점은 단 1실점으로 수비진의 모습도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10경기 9승 1무로 패배가 없이 매우 좋은 흐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고 랑의 적응이 상당히 빠른 편이고 대형의 피지컬적인 부분도 아인트호벤이 이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아스날의 공중볼과 세트피스 약점은 팀의 고질병이기도 하기에 이번 경기 약점을 노려 전술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물론 레인저스전에서 상대가 가하는 빠른 역습에 고전하는 등 수비적으로는 아스날을 버거워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인트호벤이 공격적으로 수가 없는 것은 아닌 상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에이트호벤은 아스날을 상대로 측면으로 통한 전개를 막는 것이 관건인데 현재 보여주고 있는 수비력으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팀의 주축 선수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며 특별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팀의 최근 6경기 전적을 살펴보면 2승 2무 2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에이트호벤은 아스날을 상대로 원저에서는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했으며 아스날의 홈에서는 매우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스날이 이번 경기 홈이라는 매우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팀의 전술 특성상 매우 공격적인 전술을 통해 에이트호벤의 측면을 파고들어 득점까지 충분히 기록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9월 21일 챔피언스리그 3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